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고와 최고가 만났다. 최고의 정치. 오늘 최고의 정치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네, 반갑습니다. 네,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아직은 괜찮네 김병민 최고. 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한테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예, 근데 저는 최고위원이 아닌데 최고의 정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최고의 정치를 해달라는 그 바람으로. 네, 이제. 최고위원처럼 설화에 그런 건 안 됩니다. 네. 자, 김남국 의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서 출당 조치하고 검사 출신 총선 출마 제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를 나갔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야당의 대표가 되면 뭘 할 거냐라는 것을 이제 물어보셔서요. 네. 그래서 이제 야당 대표가 되면?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을 끊는 게 첫 번째다.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당의 대표가 되면? 예, 여당의 대표가 되면 상대당이.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에서 검사 출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최대한 제한을 두는 게 좋다라는 그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이유는 지금의 지도부를 보게 되면 사실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아마 여름쯤에 그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막 비대위 소집하고 또 당원 당규 바꾸고 또 전당대회 되면서도 그 과정에서도 후보자 정리하고 온통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김병민 최고위원. 제가 자, 민주당 대표가 되면. 제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 네. 일단 이재명 대표를 쫓아내야죠. 왜요? 당내에서부터 질서 있는 퇴진 등 언급이 계속 나오니까 하루빨리 조속히 당원 당규 80조 개정하고 그리고 나서는 검사 출마보다는 86 운동권, 총선 공천권 배제 이런 정도의 혁신안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냥 아무 말이나 하시는 것 같아. 지금 김남국 의원도 국민의힘 대표 안 된다고 해서 알겠어요. 조언으로 이렇게 받아들일게요. 네. 그런데 김남국 의원 하나만 더 물어보죠. 안민석 의원이 총선에서 여당이 지면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감옥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중진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어떻게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럼 김병민 얘기 먼저 듣고 올까요? 네. 그래도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우선은 좀 신중하지 못한 좀 적절하지는 않은 발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일부 이제 저희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굉장히 시원하고 공감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런 어떤 정제되지 않거나 아니면 근거가 좀 부족한 일단 발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국민들이 중도층이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국면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또 국민의 마음과 공감을 얻는 그런 발언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요? 기자 김병민 최고. 김남국 의원님의 얘기를 안민석 의원이 꼭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 이런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어제 있었던 아침 라디오에서의 발언은 총선에 지면 감옥 갈 것이라고 얘기하게 됐던 논리적인 비약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데 이른바 선거를 인민재판쯤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이 아주 시원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민석 의원이 주장하는 바처럼 하게 된다면 내년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노력들은 이른바 현직 대통령을 감옥 보내기 위해서 총선을 이기려는 것이냐 많은 논란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잘못되고 또 건전하게 비판하게 되는 것 야당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건전한 비판의 수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한테 윤지호 씨는 잘 지내십니까? 옛날에 숨겨놨다는 최순실 재산은 다 찾아왔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있는데 검찰이 또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수사하겠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에서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총선을 두고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 윤 대통령의 정치가 바뀔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안보실장 다 바꾸면서 이제 좀 일부 쇄신 드라이브를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대통령실이 장관들은 아니지만 대통령실을 이렇게 인사를 하면 지지율이 오른데 지금 지지율이 하나도 안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인사들을 바꾼다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네. 본질적인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굉장히 독선적이고 오만한 네. 그런 리더십이거든요. 아니 심지어 지금 며칠 전에 심평 교수님께서는 아니 윤석열 정부 잘 되라고 대구 서문시장 이렇게 방문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그 지지층만을 보고 하는 정치다라고 하면서 좀 더 폭넓은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해달라고 조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용 의원님이 바로 저격을 공개 저격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약간의 겁박 비슷하게 이걸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심리를 이렇게 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어떤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불만과 비판, 심판 이런 여론이 좀 높지 않나 김병민 최고. 김남국 의원님 원고에도 없는 심평 변호사를 또 싹 끌어들이셨는데 일단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론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근데 단순한 변호사의 발언치고 주목도가 높은 이유는 이른바 대통령의 멘토라는 타이틀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정확히 본인은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네. 그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네. 그래서 심평 변호사가 대통령에 관해서 언급하게 되는 내용들을 더 굉장히 부각해서 보도를 하지 그렇게 않습니까? 보도하죠. 네. 제가 뭐 수차례 방송서도 얘기를 했는데 심평 변호사의 메시지가 일관성 있게 전달이 됐다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셨던 중도층을 향한 그런 메시지들이 최근에 들어서 나오는 일이지만 또 얼마 전까지만 돌아가게 되면 전혀 다른 방식의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가장 문제가 됐던 발언 중에 하나는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서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갖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빠르게 끊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타이밍이 좀 늦었던 것 같고 일단은 심평 변호사가 저는 얼마든지 좋은 얘기들 다 하셔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적어도 대통령의 멘토처럼 뭔가 가까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은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자, 윤핵관 김병민 최고위원. 심평 변호사가 이준석 전 대표 공격하고 또 다른 사람들 윤핵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비판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자기네들한테 조금 불만 섞인 얘기 나오자마자 막 윤핵관 이용 나와서 막 저격하고 방송 나가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싫어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죽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준석 전 대표. 싫어하니까 일체 타협하지 않고 선거 때까지만 딱 이용하고 선거 끝나니까 대선 끝나고 하니까 입 싹 닫고 다 쫓아내고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심평 교수님도 출마할 때부터 조언하면서 도와줬던 분이신데 이렇게 가깝다라고 알려진 분 그리고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의 진정 어린 조언까지 1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야말로 이것도 사실 조언도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였는데 이런 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권력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너무 국민들한테 오만하게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만함을 넘어서 무섭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하면 심평 변호사가 과거 이준석 전 대표를 공격하고 또 아니면 뭔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안철수 후보 당선되면 탈당 등에 대한 언급을 했을 때는 민주당이나 반대 진영에서 오히려 심평 변호사에 대해서 굉장히 거칠게 또 윤석열 정부를 싸잡아서 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심평 변호사가 다른 방식 메시지를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와 이렇게 상식적이고 좋은 주장을 펼칠 수 있냐라고 또 상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메시지가 굉장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일단은 이 부분이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끊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주제는 심평 변호사가 아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심평 변호사가 얘기가 네네. 주장이 지금 그 김기현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발언보다는 훨씬 상식적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는 좀 새겨 들어야 되겠어요. 최고위원들에서 좀 저도 최고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실언과 폄하 발언. 예. 자 태영호 최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재원으로 갔다가 조수전까지 가고 너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우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적받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다 경청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김기현 대표께서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송구함을 피력하게 됐고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만약에 장애 요인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엄정하게 문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잘못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분명하게 정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국민의힘이 분연하게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길에 민주당도 좀 화답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서 또 민주당이 왜 나와요? 그럼요. 오늘자 뉴스 중에 원고에는 없지만 진짜 중요한 게 노웅래 의원이 갑자기 국회 본회의장에서 텔레그램을 보내는 게 사진에 포착이 됩니다. 이것도 노웅래 의원이 또 왜 나와요?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이 지난번에
부채포 특권 때문에 결국은 영장 실질심사도 안 가고 다 막아세웠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하셔야 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서 자기 재판하는 판사 수소문하는 문자를 보내다가 걸린 거예요. 이런 일들은 국민적 눈높이를 떠나서 정말 심각하게 문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 열심히 잘하도록 노력 많이 할 겁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반성할 거고요. 네. 앞으로 윤리위원회 조속히 구성해서 특별하게 문제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건데 민주당도 여기에 대한 옐로 카드 여기까지. 거기서 아니 국민의힘이 어떻게 갈 건지 옐로 카드 주지 마세요. 그냥 말씀하게 해주신 게 저는 오히려 이런 태도가 네. 오히려 국민들에게 안 좋게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말 하나 더 물어볼까요? 그럼 옐로카드 줄 필요 없어요. 좀 주시죠. 자, 노웅래 의원 얘기는 또 따로. 왜냐하면은 네. 정말 뭔가 정당의 문제나 반성할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 반성하고 그걸 진정으로 반성하고 다음에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데 자꾸만 이것을 다른 이슈로 덮어가지고 털라고 하는 그 문제가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예컨대 네. 정순신 사건 터졌을 때 이미 정청래 의원 아들 사건은 사과하고 다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내용이 아닌데 그거를 교육위 회의장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그걸 억지로 키워가지고 막 덮어보려고 하는 그런 국민의힘의 모습이 이게 결국에는 사과나 여러 것들 사안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는 그런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김남국 의원님께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에서 진심을 다해서 잘못됐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사족을 달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대담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네. 공평하고 공정하게 여당의 문제, 야당의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나눴는데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노웅래 의원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민주당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혹시 하자고요. 기회를 안 줄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학폭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안민석 의원 아들 문제에 관련된 얘기들이 뭐 제보가 들어왔다고. 민주당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자. 그런 것도 답변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김기현 지도부 출범 한 달 됐습니다. 자, 네. 김병민 최고 한 달 됐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 비대위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태경 의원도 단명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어찌 당 내에서도 이렇게 점수를 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대위를 제가 2번이나 해서 비대위 차는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다음에 당내에서 홍준표 대표도 비대위 언급했다 그 내용 다 뺐고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 라디오 인터뷰하는 거 저 다 들어봤는데 그럼 비대위를 언급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는 또 빼면서 약간 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충정의 마음에 그런 조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정의 마음이었어요?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네. 네. 그리고 이제 막 출범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상황인데요.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들 마음을 얻기 위한 민생정당, 정책정당의 길로 분열이 나아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평가들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열심히 보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완할 게 많아요. 네. 부족한 점이 있다면이 아닌 게 아니라 부족한 것만 보여요. 잘하는 것도 좀 보여주세요. 네. 자, 김남국 의원. 네. 국민의힘 김기현호 한 달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은 역시나 국민들의 기대를 받지 못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 자체가 민주적이지 못하고 당의 최고위원부터 당대표까지 윤심으로 그냥 꽉 채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민심으로부터 한참 멀어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 대개의 어떤 당대표 이렇게 선출 이후에는 적어도 한 2, 3주는 컨벤션 효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론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추락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여러 지금 설화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이제 발생해서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비판하고 내부적으로도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태영호 최고위원 또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2차례나 그러고 반복해서 그러고 조수진 의원까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것은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한계도 있고 또 동시에 결국에는 이 뽑은 절차 자체, 전당자의 자체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줄 세운 사람들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민심으로부터 멀어진 이런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발언을 계속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팩트 체크 하나 하고 넘어가면요. 통상적으로 전당대회가 끝나서 지도부 출범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직전에 있는 좋은 사례가 민주당의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컨벤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호 비대위보다 지지율이 쭉 빠졌다라고 하는 보도들 아마 찾아보시면 이게 팩트를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통상 3개월 그 전당대회하고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조금 꾸준하게 올라서 우상호 의원 때 비대위원 할 때보다 한 3개월보다 훨씬 더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만해. 팩트 체크해 주십시오. 도태우를 그냥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여론조사를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한번 내보세요. 여론조사마다 수치들이 다르기 때문에 리얼미터나 갤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좀 참조하세요. 워낙 예전 얘기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런 말씀으로 말씀 주시면 우리도 지지율이 올라갔던 여론조사를 갖고 말씀드릴 수 있죠. 국민의힘이나 지금 민주당이나 특별히 국민의힘 뭘 잘하는 걸 가지고 좀 얘기하자. 근데 외교 안보 라인은 김병민 최고가 이거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외교 안보 라인은 잘 꾸려진 겁니까? 지금 괜찮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중간에 일단은 안보실장의 교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조태용 실장이 이제 신임 안보실장으로 들어가서 아마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그 이후의 일정들을 차분하게 잘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조태용 신임 실장에 대한 평가는 여야를 공이 가리지 않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1차장 체제로 그냥 원톱 체제로 그냥 다 꾸려진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대변인으로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리더십 인사 스타일을 보게 되면 그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그 주어진 직제의 역할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들이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신임 안보실장이 조태용 실장이 됐기 때문에 그 안보실장 밑에 있는 지휘 체계들이 분명하게 설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이제 나름대로의 외교적 사안들을 굵직굵직하게 비전을 설정하고 나면 밑에 있는 참모 그룹들은 그 내용을 실무적으로 잘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 내용 속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해 왔던 조태용 실장의 그 디테일이 앞으로 많이 돋보이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걱정되라.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고요. 자, 오늘 민주당은요.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 내놔라 이러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자, 일본으로 떠나는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하지 못하는 것을 야당이 미력 하나만 함께 하는 마음으로 일본에 가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할 때에, 과연 이제 그 당시에 논의됐던 의제 자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후속 보도가 일본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 후쿠시마 이 오염수 방출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수산물 수입하는 규제 철폐하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일본에서는 언급을 했고 논의를 했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계속해서 언론의 비판과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아니다라는 부인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 어떤 불안 그런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 현지의 어떤 사정, 그리고 전문가들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확실하게 지금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 네,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외교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국민의 삶에 관한 일들까지 정쟁으로 좀 이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강하게 갖고 있는데요. 거리 곳곳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게 되면 이 한일 문제 관련해서 독도 그리고 이 후쿠시마 문제를 사실상 가짜뉴스에 준하듯이 꺼내갖고 이 정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독도 문제가 지난 정상회담 과정에서 의제로 꺼낸 적이 없다 수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일부 언론이 그것도 각자 다른 목소리를 냈던 것들을 민주당은 삼아서 공세를 취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번 후쿠시마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문재인 정부부터 꽤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중차대한 사안 아닙니까? 그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했던 발언들이 있음에도 민주당은 그런 내용들 문제 제기하니까 그때 정의용 장관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라는 방식으로 했던 정부의 내용들마저 회피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역대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다 공개하는 정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가 하는 메시지와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조차 없는 상태 속에서 무조건적인 정치 공세로 나서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 후쿠시마에 가서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얻어올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일까? 오히려 가서 국내 정치 공세성 성격으로 얻어오려고 하는 일들을 해외까지 나가서 그런 방식의 정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드 문제 때 방중했던 민주당의 그 모습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선 정상회담 간에 나눴던 이야기는 비공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거기에 대해서는 막 공개하라고 막 이렇게 요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 맞는데요.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다르다고 보입니다. 사안과 관련되어서 일방 정상 중 일방이 일본 총리 그리고 일본 언론이 여기 해당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이미 공개를 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고 관심사가 높은 그런 공적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실이 밝히고 국민적인 어떤 의혹에 대한 답변을 내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상 간의 어떤 외교 문제다라고 하면서 비밀주의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국제적인 어떤 안전 기준을 통과하고 국민적인 이해가 있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그 안전 기준에 대해서 우려가 높습니다. JTBC나 MBC 여러 보도에 따르면 이 IAEA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의 지분 그 돈 되는 것도 상당히 크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기준도 믿을 수 있냐라는 그 의혹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명확한 원칙 그리고 그러한 명확한 원칙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30초만 쓸 수 있을까요? 다 됐어요? 네, 10초만 드릴게요. 10초는 어렵습니다. 네, 컨벤션 효과 없었다는 김병민 최고위원 발언 얘기해야 돼요. 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2022년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조사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16일 17일 조사 대비해서 50.2%로 5% 정도 하락했습니다. 50.2%에서 45.2%에서. 네, 알겠어요. 김병민 최고. 제 말이 맞다는 거죠? 중앙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김남국 떨어진 거 하나만 가져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추이를 봐야 되는. 아니, 자 네. 여기까지 하자고요. 네. 김남국 의원이 강제 동원 피해자 관련된 법을 내놨는데 그 얘기를 하기에 시간이 다 끝나버렸네요. 벌써요? 네. 중요한 법안을 제가 발의했는데. 네, 알았어요. 네. 해법을 내셨으니까. 그런데 이번 재보궐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씩만 들어봅시다. 김병민 먼저. 청주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21대 21로 있었던 선거를 저희가 이번에 이기게 되면서 청주시의회가 다수당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원이라고 불리는 충청 민심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던. 울산 얘기 안 하네요. 청주 얘기들을 잘 안 하셔갖고요. 네.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김남국. 좋은 점만 이렇게 쏙 뽑아가지고 민심으로 받아들이면 그 민심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심을 전체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총선이 1년 남은 시점인데 윤석열 정부 철학이나 정책 과제 그리고 또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도 야당으로서 여당과 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민생 의제를 먼저 선점해서 쇄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한테도 옐로카드를 꺼냈어요. 네. 그래서 더 겸손하게 겸허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겸손하고 겸허하게 노력한 당연한 것이고요. 네. 전주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도 좀 객관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네. 전주 보궐선거에서 진보당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민주당으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선거를 치르기도 했었죠. 네. 이상직 의원의 문제로 인해서 치러지게 됐던 보궐선거였던 만큼 재선거였던 만큼 이런 일들에 대한 엄중한 반성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당연히 민생정당, 정책정당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함께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그리고 김남국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한반도의 현인 정세현 전 장관과 함께 돌아옵니다.